네, 안녕하세요. 우수한 영양사계. 다시. 큐. 안녕하세요. 우수한 영양학의 영양사 우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람입니다. 한때 갓 지은 밥을 냉동시키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100% 늘어나 비만이 예방되고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. 요즘은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, 코코넛 오일을 첨가하면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진다.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. 네.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? 일단 쌀의 주요 영양소는 전분입니다. 흔히 녹말이라고 해요.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면 이를 전분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. 그게 우리가 즐기는 쌀, 감자, 고구마 등인 거예요. 쌀 100g에는 평균 한 75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으며 그중 당류는 한 0.5g, 섬유질은 2g 밖에 안 돼요. 근데 전분질은 보통 72, 3g 정도나 됩니다. 이런 전분을 물을 넣고 가열하면 수분을 머금는 특성이 있어요. 쌀이 밥이 되면 g당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이 줄어듭니다. 밥 100g에는 평균 한 30g 초반대의 전분이 들어가 있어요. 차이가 많이 나죠? 물론 물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밥의 형태가 달라지니까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량과 탄수화물 함량은 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잘 지어진 밥은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돼서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면 섭취량이 많아져요. 결국 비만과 당뇨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. 이런 이유 때문에 밥 속 전분의 일부를 소화가 안 되는 전분의 형태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적게 먹을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소화가 안 되는 전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? 바꾸는 게 사실 의미가 있나요? 일단 전분을 소장해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란 걸로 바꿉니다. 일종의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난소화성 말토덱스틴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건데 보충제나 여러 가지 분말 제품에 사용되는 식품 원료예요.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전분을 요리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 근거가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된 연구로 갓 지은 밥을 실온으로 10시간 보관하거나 4도 조건에서 24시간 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였어요. 하지만 그 결과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갓 지은 밥 100g에 저항성 전분은 0.64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10시간을 실온 보관한 밥은 1.3g 밖에 안 되고 4도에서 24시간 보관한 밥은 1.65g 밖에 안 돼요. 중량으로 따지면 사실 최적의 조건에서 1g 정도가 증가된 거고 열량으로 따지면 4칼로리 밖에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퍼센트를 이용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을 매우 큰 변화인 척 제시한 좋지 못한 예입니다. 밥 한 숟가락 덜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시끄럽다가 점점 그 얘기가 없어진 거구나. 이거랑 비슷한 게 요즘에는 밥 지을 때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유 넣으면 난소화성 전분이 증가한대요.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것도 2015년 미국 화학학회에 발표된 스리랑카 연구진의 실험에서 밝혀진 건데요. 코코넛 오일 한 스푼을 넣고 쌀 105g으로 밥을 지은 다음에 이를 0에서 5도씨에서 12시간 냉장 보관했어요. 그랬더니 저항성 전분의 양이 약 10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. 놀랍죠? 저도 좀 되게 놀랐는데 이러면서 칼로리가 최대 60%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. 하지만 이 발표는 실제랑 너무 다릅니다. 자, 실제를 보면요. 냉장 보관 실험에서 본 것처럼 저항성 전분은 0.6g에서 이렇게 밥을 지은 경우 6g이 됐습니다. 10배는 맞죠? 네. 그렇죠? 5.4g이 늘어났으니까 칼로리 따지면 한 22칼로리 정도? 이 정도가 이제 줄어든 거죠. 근데 들어간 코코넛 오일을 따져보면 한 3에서 4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. 3에서 5g 정도를 넣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거죠. 칼로리로 따지자면 작은 혹대려다 큰 혹 붙인 꼴이 된 거예요. 실제로 혈당 관련 부분도 언론 보도와 다르게 눈에 띄는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칼로리 자체는 별다른 게 없다 치고 저항성 전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건강에 이롭다고 자주 언급되는데 이건 야채나 과일, 잡곡 등을 먹음으로써 충분히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야채나 잡곡, 견과 등을 극단적으로 만약에 안 드시는 거의 맨밥돌이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글쎄요, 저는 별 크게 효과 없을 것 같아요. 즉 언론 기사들과는 다르게 칼로리, 혈당, 장내 환경 등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 저런 밥을 먹고
드라마틱한 효과를 느끼신다면 평소 식생활이 정말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. 만약에 힘들게 저렇게 하느니 차라리 야채를 더 챙겨 먹어라가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리랑카의 실험은 코코넛 오일로 하였는데 올리브유가 언급되는 이유는 코코넛 오일이 풍미가 좀 호불호가 심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유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아까 스리랑카 연구라고 그랬잖아요. 네. 스리랑카나 인도 이 쌀과 우리나라 쌀은 좀 다를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우리나라 쌀은 품종 이름이 자포니카라고 합니다. 여기는 우리가 꼭 알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. 우리나라 쌀 이름이 자포니카인 이유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곤충들이나 식물들을 일본 과학자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여서 대부분 이제 일본을 뜻하는 재팬이 붙습니다. 그래서 참 좀 억울하죠. 우리나라의 자포니카 쌀은 태국이나 필리핀, 인도나 스리랑카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디카종과는 전분 함량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쌀이에요. 즉 저항 전분 함량이 인디카가 자포니카보다 높습니다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도 높고, 그래서 흔히 이 안남미로 알려진 가볍고 긴 쌀이 저항 전분 함량이 높은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약간 둥글고 무거운 쌀은 저항 전분 함량이 자체로 적고요. 더욱이 국내에서 이뤄진 다수 실험에서도 앞에 냉장 실험처럼 유지를 사용한 후 조리 후 냉장 조건을 해봐도 저항성 전분이 눈에 띄는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. 앞으로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사실 변하는 건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.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다이어트 효과는 사실 물 건너간 거죠. 그렇죠? 이건 우리의 희망을 꺾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. 우리가 천천히 오래 씹어 먹고 야채 등을 잘 챙겨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쌀밥 먹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서 식사마다 야채를 잘 챙겨 먹는 식습관을 가지시는 걸 오히려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저항성 전분과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조리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날씨가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요. 겨울엔 밤이 깊고 체온 보호를 위해 식사량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. 모두 건강관리를 위해 식사를 잘 챙겨 드시되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습관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궁금한 부분은 댓글까지. 감사합니다. 안녕.